눈물이 내 발목에 고이고 참았던 눈물이 내 눈가에 고이고 I cry. 네, 이 노래는 에픽하이와 유나의 우산이라는 노래입니다. 오늘 이 노래가 딱 시장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바깥의 날씨를 보면서 딱 떠올랐는데요. 눈물이 고일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오늘 시장 보면서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확실히 우산이 되어줄 만한 종목들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장 윤재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요새 날씨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정말 거세게 장맛비가 퍼붓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안 내리고 햇볕이 정말 쨍쨍하게 이렇게 폭염주의보까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 예보조차도 정확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씨처럼 요새 시장 상황도 참 변덕스러운데요. 보신다면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루 전 상한가 종목들, 오늘은 급락 반전. 변동성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걸까?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부터 띄워주시죠. 네, 어제 무려 7가지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가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엑스큐어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에 오늘도 2연속 상한가를 갔고요. 샤페론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까지는 아니지만 27%대의 급등세 여전히 나타났습니다.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항암 면역 치료 기술의 국제 학술지 개재 소식에 이틀째 급등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서울 바이오시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30% 상한가를 꽉 채워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5%대 반등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중요한 건 이 4가지 종목입니다. 보신다면 어제는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급락을 면치 못하는 종목들이었고요. 서울제약 같은 경우에는 무려 11%대 급락 장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2가지의 상한가 종목이 있었는데요. 다음 페이지 띄워주시죠. 보신다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2가지의 종목이 상한가가 갔습니다. 어제 상한가가 나왔던 엑스큐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상한가 한 번 더 나왔고요. DXVX가 비만 치료제의 새로운 대장이 될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어제는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 29.96%의 강세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DXVX 같은 경우에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그리고 상용화를 하겠다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비만 치료제 오늘 기준으로 상승률 탑5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신다면 DXVX, 샤페론, 나이백, 올릭스 그리고 대봉 LS 순인데요. 대봉 LS를 제외하고 1년 기준으로 2024년도의 상승률을 봤을 때 모든 4가지 종목이 모두 하락하고 있었던 종목이라는 점에서 비만 치료제 오늘 상승률 탑5 중에서 4가지 종목은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들 내에서 나왔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비만 치료제 하락률 탑5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다면 펩트론, 대원제약, 인벤티즈랩, 블루엠텍, 고바이오랩까지 비만 치료제의 대장으로 저도 참 이 시간에 많이 언급을 했었던 종목들이었는데 오늘 급락 장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나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10% 넘게 급락을 하게 되면서 종가가 64,0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보신다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내에서는 좀 빠지고 또 그동안 소외됐었던 쪽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참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점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띄워주시죠. 네, 보신다면 오후장 급등 테마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원전 섹터가 막판까지 시세를 내주기를 바라봤지만 아쉽게도 그러진 못했습니다. 오히려 원전 섹터에서 참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오후장 급등주를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신다면 CXL 그리고 ESS, 동해 가스전 테마가 오후장 한 2시 구간부터 다시 떠오르는 테마로 포착이 됐는데요. CXL 같은 경우에는 오후 2시경에 삼성전자가 CXL 솔루션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함께 오후장부터 엑시콘이 갑자기 급등을 시작했고요. 뒤이어서 네오셈과 오킨스 전자까지 따라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윗꼬리는 조금 달렸다는 점에서 내일까지 이 시세의 연속성을 지켜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물음표가 남는 구간이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슈는 없지만 ESS 같은 경우에도 요새는 다시 한번 조정을 받나 싶더니 오후장에 반등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
한중 NCS가 3.52%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드 위즈도 4.3%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동해가스전 테마 같은 경우에는 16일에 이슈가 한 가지 있었는데 어제는 좀 조정이 나오나 싶었지만 오늘 오후장에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도 화성 밸브가 25%대의 급등세, 그리고 GS 글로벌이 11.81%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에서 이러한 급등 테마 내일 이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좀 의문이 많이 남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시장을 대비를 해야 되는 건가 궁금하시다면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선택. 투자에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이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정말 힘드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채팅창에 코스닥 자체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제시해 주시고요. 참 노래도 슬프고 오늘 시장 너무 힘들었다라고 네.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잡고 온 종목들도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사님? 이제 변동성이 크기도 했고 지수 같은 경우도 어제는 장 초반에는 지수 대비해서 종목들이 약하다가 지수까지 어제는 같이 밀렸었고 오늘은 네. 지수 종목 다 밀리다가 좀 일부 반등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희망적인 부분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네. 절망적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면 좋은 거는 뒤에 하죠. 네. 좀 약간 부정적인 부분은 시장에서 바뀐 거는 없는데 외부 변수죠. 미국에서 이제 미국의 시장 색깔 변화, 그 다음에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가능성, 거기에 더해져서 금리 인하를 하면 무조건 시장이 좋은 게 아니라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을 때 물가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좀 안 내려가고 네. 이게 올라온다라고 하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시장에서 좀 감안을 하는 것 같고요. 긍정적인 면은 TSMC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거고 단순히 실적만 잘 나왔다고 하면 그냥 반응은 미지근할 수 있을 텐데 네. 우리가 기다렸던 부분이 과연 증설을 단행을 할지 그 캐파를 늘린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말 2배, 내년에
2배 정도 기대 이런 부분을 내 비춤에 따라서 IT 쪽은 내일은 좀 반등이 있을 수 있어 보여요. 네, 오늘 또 그만큼 밑꼬리를 그 이유 때문에 단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미국이 오늘 밀려요. 뭐 테크 또 밀려서 오늘 같은 경우 수준으로 오늘 봐왔던 미국의 수준으로 밀린다라고 하면 내일은 한번 현금 있는 거 다 써서 IT 대형 IT 쪽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쪽을 사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질문을 안 그래도 드리고 싶었었는데 TSMC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증시에서 정말 급락 장세가 심하게 펼쳐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8% 급락을 했었고 네.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가 싶더니 결국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나 싶더니 네. 실적까지 확인하고 나서 장 막판에는 그래도 많이 낙폭을 줄여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CXL 같은 경우에도 오후장에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고 네.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와 같은 대형 IT 종목들에 대해서 네. 들고 계신 분들과 들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의 좀 전략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오늘 뭐 TSMC 실적 이전 또는 종가 부근에 일부 매수를 해보는 거,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 또 밀린다라고 네. 하면은 내일 같은 경우는 좀 세게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 그런데 세게 매수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게 뭐 평가가 절하가 돼 있어서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라는 확신이 아니라 3일째 하락이거든요. 그러면 예의상 시장에서는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타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주가 방향이 만약에 뭐 오늘처럼 외국인이 시장을 팔면서 반대로 흘러가요. 그랬을 때는 또 바로 매도를 해줄 수 있는 대형들 어려워요. 그게 어렵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을 때랑 톤이 달라졌죠. 뭐 반도체 사이클, 그쵸. 뭐 그에 대해서 반도체는 들고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다가 지금은 다르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변수들이 존재를 하는데 주식 시장보다 큰 게 외환 시장인데요. 외환 시장에서 좀 우리가 뭐 엔화 방향성 네.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좀 변동성이 커져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시장도 보면 많이 달라졌죠. 종목들 같은 경우에 변동성도 커지고 해서 그런 부분이 줄어드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미국 밀리면 내일은 매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힌트가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지금 외환 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고 너무 대내외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많이 빠지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증시에서 한 번 더 추가적인 급락 장세가 펼쳐지게 된다면 내일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세의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제 초이스에 대해서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사님의 초이스 2가지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2가지 종목 띄워주시죠. 네, 엑시콘과 IMT 들고 오셨는데 일단 오늘 저도 엑시콘에 대해서 사실 이쪽을 특징주로 잡을까 하다가 너무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이게 진짜 계속해서 유지해줄 수 있는 시세인 건가 고민이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장 초이스 어떤 종목일지가 먼저 궁금해지거든요. 오늘 장의 초이스는 저는 엑시콘을 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주가 조정세입니다. 눈에 보이기에도 조정세인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점은 우선 주도주는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는 빠지지 않는다는 네. 점이에요. 30% 이상은 안 빠진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빠졌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도주는 아니라는 거죠. 이벤트가 있을 때 그냥 반응하는 정도. 그 다음에 CXL 같은 경우도 방향은 맞아요.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경우를 조금 더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요. 방향은 맞고 삼성전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진행을 좀 빠르게 하겠다라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핵심이 테스트 관련된 부분이에요. 테스트 장비 같은 경우는 네오셈이라는 회사가 만들고 새롭게 엑시콘 같은 경우는 장비에 대한 공급 소식이 오늘 전해짐에 따라서 주가의 반등은 강했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을 보고 들고 가기보다는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주가의 반응을 할 때 그럴 때 좀 살펴보면서 뭐 수익이 한 10에서 20% 정도 발생하면 매도하고 챙겨주는 네. 그런 대응 정도로 열어두고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충분히 기회가 되었을 때는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이만큼 떠 있을 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에 7월 거래 중에서 의미 있는 거래가 발생을 했고 시세 같은 경우도 한 20% 낮기에 여기에서 만약에 장의 변동성이 커져서 한 2만 원 초반 정도 막 이렇게 조정이 네.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하반기 실적 증가에 대한 부분, 뭐 CXL 이와 관련된 장비 같은 경우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엑시콘이나 CXL 테마가 어렵게 느껴지는 게요. 제가 보니까 7월 4일에 네. 이 CXL 테마를 한번 들고 왔었더라고요. 근데 네. 그때도 보면은 급등하나 싶으면 또 빼고 맞아요. 급등하나 싶으면 또 빼서 오히려 지금 시점이 좀 정리할 타이밍인가라는 생각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또 CXL 테마가 한참 상반기에 시세를 내줄 때는 다 같이 움직였다면 오늘은 또 그건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엑시콘과 네오셈 정도만 좀 강한 시세를 내줬다라는 점에서 또 하반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들고 온 오늘 이슈가 좀 반응이 돼서 하반기에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테마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쪽은 확실히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어떻게 보실까요? 선별적인 접근이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실제 장비가 늘어날 수 있는 거는 네오셈, 엑시콘은 명확하다 보니까 여기는 밀리면 매수 한 2만 원대 정도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매수를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뭐 적정한 수익들 저라면 한 10에서 20% 정도 수익이 네. 났을 땐 또 챙겨주는 대응들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문득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런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같은 네.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가 접근을 했다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쵸. 좀 감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대형주 성격 쪽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좀 접근을 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편하다고 보입니다. 좀 지킬 때는 지켜야 되다 보니까 그런 점도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엑시콘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담아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내가 이 엑시콘이라는 종목을 갖고 있는데 수익이 혹시라도 10% 정도 난 상황이라면 그때는 조금씩 챙겨보자라는 점까지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비초이스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IMT 이쪽도 반도체 쪽인데 IMT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6.81%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반도체 쪽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밀렸다 보니까 이 종목을 들고 오신 이유가 일단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주가의 흐름이 두 네. 종목은 좀 달라요. 엑시콘 같은 경우도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지만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네. 한 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반면에 IMT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세적인 하락, 그 다음에 저점을 깨는 모습들이 네.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좀 수급에 대한 손절 부분 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부정적인 이슈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IMT 같은 경우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를 하죠. 그런데 이 주가가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예상했던 폴더블이 이렇게 출회가 될 때 들어가는 부품사 같은 경우에 기대가 있다가 그게 좀 생각보다 지연이 되거나 안 들어가는 경우에 이런 주가 흐름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추세를 이탈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접근하는 법은 기술적으로 전저점이 깨질 때 그럴 때 같은 경우는 필히 좀 비중 조절을 해줄 필요는 있겠고요. 이렇게 지금 추세에 이탈하고 전저점이 깨지는 구간에서는
매수 주체 손절매 구간. 그러니까 이거를 들고 있다가 특정 손실 같은 경우 뭐 15%, 20% 이렇게 딱 터치를 하면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기계적으로 물량을 내놓을 수 있다 네. 보니까 예, 그런 부분까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은 선택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내에서도 두 가지 종목들, 뭐 하락세를 요새 면치 못했던 종목들이라고 하지만 추세 자체가 다른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엑시콘 급등을 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종종 좀 거래량에 실리면서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더 기대감 갖고 지켜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IMT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지금 이탈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비초이스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상담 올라온 종목 중에서 CX에 관련된 종목이 한 종목이 있어서 이 종목부터 상담하고 나서 본격적인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흥수님의 종목인데요. TLB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24,000원 10%. CX를 발표하고 나서 엑시콘이랑 뭐 네오셈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는데 이 종목은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손절이 답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쪽이 키판 관련된 종목인데요. 메모리 쪽 비중이 높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 심텍, TLB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봤었고, 그런데 우리가 메모리와 관련해서 보통 이런 쪽 키판 같은 경우는 많이 만들어내야지 실적이 나오는 구조인데 네. 지금은 가격은 올라가는데 생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반도체 쪽이 빠질 때 더 네. 가속화돼서 빠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 반등이 나올 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반도체 종목들이 같이 올라올 텐데요. 그랬을 때는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가장 빨리 올라올 수 있는 쪽으로 갈아타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비슷하게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의 선택 같은 경우는 지금 상대적으로 빨리 올라올 수 있는 쪽으로 좀 교체를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국산화 장비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 다시금 뭐 반등이 나올 때는 좀 급하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점에 네. 말씀을 드려요. 그랬을 때 테크인 같은 경우도 접근이 가능하겠고, 조금 편하게 갈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한미 반도체 이런 쪽으로 어차피 공통적으로 매매를 해서 지금은 좀 계좌 같은 경우에 종목 같은 경우에 복구에 대응을 말씀드림에 따라서 사서 들고 가는 대응보다는 상대적으로 19,830 현재가에서 24,000원 정도 네. 올라오는 그런 부분의 속도, 그 다음에 다른 종목을 선택했을 때 속도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TLB TLB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반도체 종목들 내에서 추세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서 앞으로 대응 전략 짜시는 게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이 상담까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장 이성우 이사의 초이스는 엑시콘 살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죠.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벨도 많이 올려주시고 전화 상담 힘들다 라시는 분들은 또 채팅창을 이용해서 상담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어제부터 좀 기다리셨던 분이 있으셔서 이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리님의 종목이고요. 유진테크놀로지 1,350원, 비중은 20%입니다. 며칠 전에 13,000원에 갔을 때 전량 매도를 하고 다시 내려오길래 재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떨어집니다.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얘기해 주신 것처럼 7월 10일쯤에 삼성 SDI랑 미국의 대형 전력기업과 함께 ESS 수주 관련된 소식 나오면서 그때 급등세 나오더니 그게 하루짜리 반등이었고 또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또 2차전지 종목들 오늘 반도체가 워낙 약했다 보니까 좀 힘이 붙었었잖아요. 네네. 얘는 왜 안 갈까요? 그러니까요.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네. 지금은 주가가 좀 쉬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통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게 우리가 시장 자체가 좀 안 좋기도 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종목들이 움직일 때 시가총액 상위 쪽 같은 경우, 왜냐면 IT 쪽이 쉬다 보니까 지수는 여기에서 더 하락을 하기에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 다른 시가총액 쪽으로 좀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상황 안에서는 매도보다는 한번 기다려 본다라는 대응을 말씀을 드려요. 이게 왜냐면 7월 2일 같은 경우에 발생했던 대량 거래 부분, 네.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발생했던 7월 10일의 대량 거래 부분만큼 하락을 하면서 대량 거래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한 번의 시세가 또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보니 지금 매수한 단가 이상으로는 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이 거래량을 통해서 한번 유출을 해봅니다. 기업 내용을 보기보다 저점에서 발생한 거래량의 무게를 좀 더 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때 발생했던 한 500만 주 이상 정도의 거래가 이때의 저가 막 8,890원을 깨면서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손절에 대한 대응 부분 열어두고요. 그렇지 않고 위로 좀 거래가 수반하면서 종목이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수익 실현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매수를 다시 하셨는데 바로 매수를 하자마자 이렇게 내려가니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평단가라면 조금 더 들고 가자라는 이야기니까요. 체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절파고TV님의 크래프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만 원이고요. 비중은 20%, 30만 원을 찍고 조금씩 내려가는데 얼마쯤부터 조금씩 내려놓는 게 좋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내려놓는 마음 이미 갖고 계십니다. 반전 없을까요? 네, 이게 좀 참 어려운데요. 네. 단가가 50만 원이에요. 네, 좀 높으시네요.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고 네, 시간이 들었거든요. 오래 좀 걸렸는데 네. 지금 그러면 지금 과연 매도를 해버리는 게 나은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그래도 각 분기별로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가 그렇다 보니까 2분기 실적도 나쁠 건 없고,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가 크래프톤의 지분을 이용해서 교환사채를 발행을 하죠. 그렇다 보니까 그게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도 좀 당장은 없다라는 점에서 네. 2분기 실적까지 우선은 보는 거고, 그런데 매수 단가가 50만 원이란 게 조금은 마음이 무겁기는 그쵸. 한데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여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만약에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네. 매수를 추가로 해야 되냐, 아니면은 늘리지 않고 그냥 기다리느냐, 이 부분인데,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신작의 게임 일정에 따라서 좀 주가가 반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가깝게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가 신작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등수가 바뀔 때, 또는 동접자 같은 경우가
새로운 숫자를 경신을 할 때 그때 주가가 좀 한 번씩 강했거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원래는 게임이 하나에 의존적이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 실적은 나오는데 약간은 우려를 하기는 했는데 네. 이제 신작 같은 경우가 한 2개 정도 추가가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가 24만 원대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한번 추가를 해보는 대응을 열어둬요. 자, 그런데 24만 원에 왔다고 해서 무작정 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때 시점에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 바라보던 스케줄에 대한 변화가 없을 때 그럴 때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좀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주식은 쉽게 해야 되는데 자꾸 어렵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네. 24만 원 정도 되었을 때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그때 지금과 바뀐 게 있는지 그런 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래프톤의 지금 당장 주가를 확 변화시킬 만한 이벤트가 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다리셨다가 한 24만 원 정도에 좀 한번 다시 상담을 보내주시기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졸파고 TV님 좀 오래 기다리신 것 같은데 이 종목으로도 반드시 수익을 내는 것까지는 좀 기다림의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겠지만 최대한 손실 줄여서 나오실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저희에게 상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마음이 무겁네요. 만근춘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62,000원 15%. 대왕고래 때문에 이 종목 잘 오르다가 계속 떨어져서 참 속상했는데 오늘 올랐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오늘 또 가더라고요. 맞아요. 이쪽이 일정에 따라서 좀 종목이 많이 움직이는데요. 네. 그 일정을 놓고 어떤 스케줄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서두에 먼저 드립니다. 주가가 좀 빠졌었죠. 한 55,000원 선, 52,000원 정도까지 빠졌었네요. 그러면서 62,000원 선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스케줄상으로 진행을 안 하는 건 아니다 네. 보니까 그 스케줄이 또 이젠 예타 평가 같은 경우를 진행한 거고 그러면서 실제 이제 구체화된 컨소시엄의 구성 해외 같은 경우 지금 또 얘기를 한 게 있잖아요. 해외 기업 같은 경우를 여기에 지분을 주면서 참여를 시킨다 그런 얘기도 있다 보니까 그게 만약에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네. 시세는 여기에서 더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 조정이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가 5만 원대 초반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때 같은 경우는 좀 비중을 추가를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저희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도 좋고요. 방송 보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참 답답함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창도 저희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조AD님의 종목 대우건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865원, 비중은 15%. 오늘 시가에 들어가셨나 봐요. 드디어 원전 보여주는구나 했는데 공시 이거 뭐죠?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원전 섹터 장 초반이랑 완전 달라졌잖아요. 네. 대우건설도 그 피해주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조금 안타까워요. 네.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이런 경우 주가가 기대감으로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시가 같은 경우가 우리가 안고 있던 기대가 확정이 돼서 주가는 갭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갭 상승 한 16% 정도 갭을 상승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살짝 더 상승을 했다가 시가 같은 경우가 깨졌어요. 그러면서 하락을 했단 말이죠. 플러스로 끝나기는 했지만 시가 대비해서는 하락을 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나라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세론 발생했다. 네. 뭔가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어떤 뭔지 모를 재료 같은 경우가
기대감을 안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 부분은 원전이었죠. 우리나라가 원전에 대한 수주를 확정하게 되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내일 당장 뭐가 있는 게 아니죠. 다음 달에, 그 다음 달에 이렇게 그쵸. 기한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급한 민족이잖아요. 우선은 매도를 하고 수익을 실현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대응은 시가가 깨질 때는 이런 종목은 매도를 했어야 돼요. 예, 지금은 못하고 주가가 이렇게 되돌려서 빠져났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냥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한 번 더 시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선은 매도를 해주는 걸로 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지금처럼 뭐 이런 대응을 하셨잖아요. 종목에 대해서 뭐 이벤트에 대한 대응을 했을 때 그때 같은 경우는 시가가 깨지면 좀 매도를 해주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종목들이 막 우리가 심리적으로 막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 같은 경우를 추격을 하고 싶거든요. 그거를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네. 거예요. 하락하는 종목 같은 경우 이게 급락하는 종목 말고요. 네. 시세가 낮던 종목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때 그럴 때 좀 매수하는 대응을 해보시면 막 상승하는 종목을 따라갈 때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좋은 경험으로 했고 다음에는 좀 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타고 있을 때 시가가 확실히 이렇게 이탈하는 흐름이 나갈 때에는 좀 힘들겠지만 매도 버튼이 눌려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까 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담을 도와드렸는데 같은 분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추가 매수 구간 함께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추가 매수는 5만 원대 초반, 오늘 저가 정도 이런 가격에 들어왔을 때 네. 한번 추가 매수를 주는 대응을 해보시고요. 요런 종목 같은 경우는 네. 막 급하게 시세는 지금은 안 날 수도 있어요. 일정에 따라서 그렇게 좀 발생을 할 수 있는 점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종목은 실적을 보고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보다는 뭐 지금의 하나의 일정 네. 같은 경우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각 종목마다 다른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을 구분을 해서 종목들을 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구간이 오게 된다면 추가 매수의 기회로 보자라는 점까지 체크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닉네임은 우왕포스코님인데 저희 갖고 계신 종목은 SK 이터닉스입니다. 27,000원 비중은 10%, ESS와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보고 구매를 했습니다. 중기 목표가 3만 원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우선은 지금 현재 구간에 한 7,000원 정도 좀 마이너스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좀 손실을 보고 계신데 우선은 길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3만 원 정도 가능할지 이런 질문 주셨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시장에서 우리 AI를 접목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가 전력 소비가 크다라고 하죠. 뭐 넷플릭스 167만 가구 정도를 필적가 정도로 챗 GPT를 학습시키는데 그 정도 전력이 소모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되게 크잖아요. 네. 그런 점이 있다 보니까 한참 IT들이 좋을 때 뭐 AI 데이터 센터 얘기를 하면서 대체 에너지 쪽이 부각이 됐죠. 뭐 원전, 그 다음에 한참 좋았던 게 대체 에너지보다 먼저 시작한 게 변압기,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온 게 뭐 태양광 네. 이런 쪽인데요. 뭐 수소 에너지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한 방에 엎었죠. 우리 그 트럼프 후보 같은 네. 경우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업황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외부 변수가 영향을 미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외부 변수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고 내가 얘기를 그쵸. 한다 해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때는 뭔가 액션을 취해줘야 돼요. 네. 매도를 하거나 줄이거나 다음 후를 보는 거죠. 언제 타이밍 같은 경우는 이 외부 변수가 해소가 됐을 때예요. 아니면 이런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과 실적을 내면 그게 극복이 가능한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큰 게 이 변수라는 점이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면. 네, 그런데 오늘 보면은 네. 또 한중 NCS 그동안 정말 잘 갔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리드위즈 같은 경우에도 올랐고 네. 또 낙폭을 많이 줄여주는 움직임이 ESS 테마 전반적으로 좀 가는 느낌이었는데 네네. 그건 그냥 기술적으로 반등 오는 정도지 이벤트가 뭔가 바뀔 만한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저는 ESS를 긍정으로 보는데요. 예, 왜냐하면 뭐 물론 중국 같은 경우가 네. LFP란 거를 탑재를 해서 단가 같은 경우를 이렇게 좀 낮게 해서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변수가 미국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규제 강도를 올립니다. 관세를 15% 15 아니면 25인데요. 자, 관세를 이렇게 부여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얼마 전에 삼성 SDI의 ESS 네. 수주, 미국의 수주 소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LFP 배터리를 탑재한 게 아니라 뭐 어려운 말 치우고요. 싼 소재를 쓴 게 아니라 전기차에 쓰는 비싼 소재를 네.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수주를 가져가요. 네. 비싼데도 네. 갖고 간단 말이죠. 이게 왜냐면 답이 관세에 있는 거예요. 관세를 중국 쪽 제품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가 수주를 갖고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ESS는 뭐 이렇게 이제는 수주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가격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AI를 탑재한 데이터 센터, 뭐 전력 소모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변수가 이제 트럼프 이런 요소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미국의 블룸 에너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 같은 경우가 주가가 강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연결해서 강해요. 네. 그래서 갖고 계신 요 SK 이터닉스를 갖고 계시다고 하면 네. 블룸 에너지라는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고 지금의 매도 실익은 저는 없어 없다. 보여요. 예,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 보니까 매도 실익은 없어 보이고 블룸 에너지를 같이 한번 관찰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 이터닉스 지금 매도하시면 별다른 이익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대로 홀딩해 보시기를 좀 권해주셨고요. 참고하실 종목이 미국의 블룸에너지라는 종목과 이 주가가 연동성이 있다 보니까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 지금 저희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실까요? SM이고요. 네. 매수가는 82,000원이요. 네, 82,000원에 비중은 10%. 10%요? 예. 시청자님 혹시 이거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한 달 넘은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계속 떨어지길래 네. 이걸 좀 지금 모아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지 이게 궁금해서요. 네, 좋습니다. 바로 한번 저희가 질문해보고요. 추가 예. 질문까지 받아보도록 할게요. 기다려주세요. 네. 네, SM입니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또 저점이 깨졌죠. 그런데 오후장에 또 보니까요. JYP 엔터테인먼트 좀 오르는 흐름 나타나면서 엔터주 기대해도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SM은 왜 안 가나 이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가 엔터주를 볼 때 네. 성장은 나는데 보통 그 1분기 새로운 연도가 시작할 때는 실적은 보통 안 좋아요. 왜냐하면 연말께 되었을 때는 뭐 대형 콘서트 같은 경우가 그쵸. 잘 안 열리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수분들이 앨범 발표하고 콘서트하고 그 외에 지금 특별한 거는 없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냥 엔터사 같은 경우는 앨범 음원 수익, 그 다음에 콘서트 수익 이 정도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익이 나오는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수준 그 정도까지 떨어져 있어요. 네. 가격은 메리트가 있단 말이죠. 근데 시장에서는 그냥 음원 발표하고 콘서트하고 그냥 그게 끝인데 그러면 뭐가 특별한 게 있을까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는 이렇게 밀려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SM 같은 경우가 주가가 실적이 확 좋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실적에 대해서 매출 부분이 지금의 시장보다
훨씬 파이가 큰 쪽이 열리는 네. 거. 그 부분은 미국 또는 중국 시장 같은 경우가 열릴 때 네. 미국 시장을 갖고 오거나 중국 시장이 열릴 때는 엔터주가 동반해서 강할 거고요. 네. 또는 새로운 라인업이 나왔을 때예요. 뭐 제2의 에스파나 아니면은 뭐 그런 쪽, 네 그런 쪽이만 나와서 막 하나를 하던 거를 둘, 셋, 넷이 막 이렇게 그쵸, 해주는 그쵸. 거예요. 네 그런 경우인데 지금은 그게 부족하기는 한데, 근데 이 주가에서 저는 매도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투여를 한번 해보는 거죠. 네. 뭐 이게 뭐 주가가 언제 오르고 뭐 지금 여기에서는 뭐 어떤 게 발생해야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기보다 지금 이 주가에서는 한번 사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시간은 걸리지만. 왜냐하면 조그만 게 나아진 게 발생을 했을 때는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단순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깊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 단순히 봤을 때 지금에서는 좀 추가 대응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죠. 그럼 추가적으로 담아도 된다 이 이야기일까요? 네네. 그런데 그러면 예. 시청자님 대신해서 제가 한 ga지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시세 조정 이야기가 또 네,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검찰 네. 관련된 이슈가 네. 또 있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더 뭔가 이게 악재로 작용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지금은 주가가 너무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SM 내부적인 영향은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시세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SM이 한 게 아니라 네. SM이라는 주가를 그쵸. 다른 외부의 누군가가 조정을 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영향은 뭐 거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시세 조정을 한 주체 같은 경우가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받는다라고 하면 뭐 SM에 대해서 좀 주요 주체의 변화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뭐 징벌에 따라서. 예, 그렇다 보니까 불확실성의 해소로 전 받아들입니다. 네, 좋습니다. 시청자님, 오히려 이 구간에는 상대적으로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추가 매수 의견 주셨어요. 혹시 질문 또 있으실까요? 아니요, 지금 다 물어보셔가지고 네. 그 악재 때문에 궁금했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예, 예. SM 자체로는 그렇게 문제 없다고 하니까 조금 더 담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전화 상담까지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정말 꼭 수익으로 나오시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한 종목만 더 가보도록 할게요. 주식농부꾼님의 노루페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50원에 비중은 10%, 우크라이나 재건주로도 엮였었고 2차 전지 쪽 사업도 진출을 하면서 이 종목 잘 갈 때도 한때 있었는데 본전 이상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슈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노루페인트 좀 급등이 나오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 요새 또 트럼프 효과를 또 받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은 그렇게 좀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셔서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어제 페인트 기업들이 뭐 새로운 소재 사업에 진출을 많이 하고 네. 그게 연결이 편한 게 2차 전지 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많이 하는데 2차 전지 쪽 업황이 썩 좋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딱 뭐 이런 어떤 뉴스가 떴을 때 강하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매도 실익은 없다라고 네. 보이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5월, 6월 이럴 때 대량 거래가 이렇게 한 번씩 발생을 하면서 시세들이 났었어요. 이 비슷한 형태가 발생할 수 있을 만큼 주가 같은 경우에 변동성도 줄어들어 있고 조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을 감안해서 네. 어느 정도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나오고 목표가 얼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금은 이런 시세가 발생을 했을 때 한번 매도에 대한 대응 부분, 네, 그런 부분을 열어두고 종목 같은 경우에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 여력이 있으시다라고 네. 하면은 9,000원 초반대 같은 경우에 저라면 한번 추가 매수를 해보고 네. 시세가 이렇게 나면 매도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노루페인트도 살펴주셨는데요. 오늘 시장이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한 종목만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참 힘든 종목 중에 하나인데 하나마이크론까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모르리님의 종목이고요. 25,500원, 비중은 15%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이 시간이 좀 걸려요. 네.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
시장 일각에서는 고객사에서 베트남 법인이 있는데 이 베트남 법인에게 뭐 매출 개런티를 어느 정도 해줘서 증설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주가는 못 올라오고 있잖아요. 증설을 단행을 했고 그만큼의 매출이 나오는지를 시장에서는 확인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현재는 좀 매도에 대한 시점은 지났고 하반기의 실적이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한 하반기 때는 베트남 법인의 실적이 나아진다는 걸 보여줬을 때 그때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걸 한번 같이 지켜보죠.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점대로 하반기에 실적이 나오는지를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있을 것 같지만 실적까지 꼼꼼히 확인해보자는 말씀까지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총 7가지 상담 도와주셨는데 정말 힘든 시장이지만 이렇게 버텨내고 또 내가 챙겨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라는 점 들으러 와주신 저희 시청자분들 대단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조금 더 힘낼 수 있게끔 내일장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어떤 부분 좀 유념해서 보면 좋을까요? 한참 시장 색깔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게 그래서 변화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조정은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보여요. 예, 조정은 단기적으로 나올 만큼 나왔고 물론 외부 변수란 게 존재를 하지만 우리가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이건 어떻게 대응, 이건 어떻게 대응 시나리오를 세워놓기에는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쵸. 그러면 좀 쉽게 생각을 해봅니다. 고점 대비 지금 나온 조정 여기에서 더 빠진 시장 참여자들이 여기에서 거칠게 매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더 높은가 하면 미국 시장이 오늘 밀린다라고 하면 매수를 들어올 확률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무리보다 관망세인데 미국이 조정이 나오면 내일 하락 시에는 매수 대응 네. 그냥 그렇게 한번 보고 다음 주에 그게 맞았는지 보고요. 틀렸으면 제가 사과를 드려야죠. 왜 사과까지는 아니시고 또 그때도 대응 전략 꼼꼼하게 네.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대응 전략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당신의 초이스에서 이사님의 초이스, 그러니까 전문가님들의 초이스도 한번 들어보고 있고요. 제 초이스도 좀 알려드리고 있고 종목 진단 꼼꼼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힘겨운 시장입니다. 대내외 변수까지 너무 많은 이슈들을 체크해야 되는 시장인데 저희 당신의 초이스에서 여러분들의 우산이 되어드릴 테니까요. 좀 기대시는 그런 따뜻한 코너가 되기를 희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